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기준 세계 1위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가 공개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들어가는 34개 조사 대상국의 순위를 보면 1위가 한국이다. 그 다음으로 홍콩과 태국,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올랐다. 한국은 집값 폭등에 따른 영끌이 성행한 2019년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1위에 오른 뒤 5년 넘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 자산 중 70에서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계 부채 1위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낸 기형적 경제 구조의 결과다. 다만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돌파한 뒤 3년 반 만인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90%대를 기록했다. 정점이던 2022년 1분기의 105.5%보다는 6.6%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가계부채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올랐다. 신용대출은 3천억 원 줄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6조 3천억 원 급증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성장이나 금융 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계부채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소득이 줄고 채무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소한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설정해둔 방패막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타 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이어 이번에는 언제든 나랏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건 자체를 아예 완화하는 법의 개정 시도까지 나타났다. 최근 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 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먼저 손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A 의원의 소속 정당은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해 감세 한도를 두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추경 요건에 계층, 지역, 산업 간의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와 같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민생회복 지원금도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다 같이 협의를 했고 당론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한도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부자감세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660조 원에 그쳤던 국가채무는 올해 1196조 원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한국의 재정 악화 속도에 경고음을 울린 가운데 이처럼 나랏돈 씀씀이가 커질 경우 재정 건전성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복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2018년에 개봉됐던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요즘 들어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전에도 논란이 거셌지만 대중영화인 만큼 사실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부도라는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를 던진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재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점검해보는 것은 시대적인 책무다. 물론 영화에서 다룬 국가부도는 외환 위기였다. 엄격히 따진다면 외환 보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컸지만 나라 밖에서는 위기가 곧 닥친다고 경고하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경제 강요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안이한 경기 진단과 대처,
그리고 부처간 갈등이 궁극적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영화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외환위기 당시 대내외 상황을 보면 미국과 다른 국가 간에 따로 노는 대발산이 시작됐다. 이러한 대발산이 시작됐던 1994년 이후 미국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인상했고 1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 안에 6%까지 올렸다. 설상가상으로 1995년 4월에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루빈 독트린 시대가 전개됐다. 루빈 독트린이란 당시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 강세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개됐던 슈퍼달러 시대를 말한다. 다만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견실했다. 클린턴 정권 출범 이후 수학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IT가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신경제 신화를 낳았다. 그러나 신흥국은 대규모 자금 이탈에 시달렸다.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이어지는 신흥국 위기가 잇따라 발생했다. 미국도 슈퍼달러의 부작용을 버티지 못하고 2000년 이후에는 IT 버블 붕괴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문제는 8년 전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상영될 당시의 대발산이 다시금 시작됐다는 점이다. 미국의 연준은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 말 양적 완화 종료에 이어 이듬해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했다. 출구 전략이란 금융위기로 흐트러졌던 비정상 국면을 정상 국면으로 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푸는 것보다 회수하는 것이 더 어려운 통화정책 관행을 감안하면 또 하나의 험난한 길이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폭을 확대하고 양적 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당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금융 완화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빼놓지 않았고 그 후 필요할 때마다 실행에 옮겨왔다.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느낀 일본은행도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도입했다. 2018년 3월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 이어 6월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는 터키 등 중동 국가,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연속된 연준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국가도 늘어났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올해 최대 6차례까지 예상됐던 금리 인하 폭도 한 차례에서 2차례로 축소됐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이선 외화까지 포함하면 5,300억 달러가 넘는다. 30년 전 외환위기가 발생할 당시 외환 보유액인 300억 달러보다 무려 17배 이상 늘어났다. 적정 외환 보유액인 3,800억 달러보다도 훨씬 많다. 그러나 우리 경제 앞날과 관련해 경착륙, 중진국 함정, 샌드위치 위기, 일본형 복합불황, 베네수엘라 사태 등 각종 비관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책 당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경제 강요가 언급했던 펀더멘털론과 매우 유사하다. 일부 정책 결정과 집행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역주행하는 국가 부도의 날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에 대한 전망은 늘 엇갈린다. 누군가는 장밋빛으로, 다른 누군가는 흑빛으로 미래를 본다. 현재의 자산시장 화랑을 외환위기 때의 국가 부도의 날로 곧바로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 거품이 꺼지게 되면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개인들이 거대한 쓰나미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거품은 꺼지기 전에는 누구도 모른다. 1980년대 일본의 거품 절정기 때 일본 국민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서 빚을 내 무차별적으로 주식과 집을 샀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 대열에 끼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느낌이었다. 거품이 붕괴되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여전히 그때의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 사람들이 다시금 주목하는 이유는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위정자들의 안이한 경기 진단과 대처, 부처 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강경식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경제정책과 운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삶은 개구리 신드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그리고 그때는 국가 부도가 실제로 재발하게 된다.